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1월 23일이 되겠고 음력으로는 2025년 12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축월 정유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격과 격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화가 월지에서 음토를 받습니다. 식신격, 이렇게 일단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땐 식신격. 근데 이제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이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왕절로 알고 있죠. 북방수라고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고요. 진술축미월의 중에서 하나인 축월은 토가 원령을 얻어서 토가 굉장히 왕한 상태죠. 근데 토가 왕한 반면에 화는 여기에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약한 일간의 기운을 왕토가 뺏어가니까 설기태가 설기과다. 쉽게 말하면 정화 입장에서는 신약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점. 그다음에 격을 논할 때 원령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원령에 있는 지장간 중에서 어떤 것이 천간에 투출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개수,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음화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그는 편재격, 모양새는 식신생재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간이 약하면은 식신도 재성도 감당할 수 없다. 설기태과에다가 제다신약을 겸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식신격이라든가 상관격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그 식상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됐는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 있는 축중의 본기인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중에 있는 본기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식신격, 만약에라도 토가 다시 한 점이라도 많아지게 되면 식신격의 설기 태과한 아주 일간이 극신약해지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비의 조력을 얻어야 되는데, 일지에서 보면 유금을 얻었습니다. 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지로 진술 축미 를 갖추면 토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수기가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뭘또 볼 수가 있죠. 사유축 해금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금이 있게 되면 토도 왕하고 유축 해금하니 재성도 왕한데, 보다 일간만 약하다라고 하는 점, 일간이 왕해져야 되는데 일간이 뿌리가 없고요. 연지 보게 되면은 사화까지 또 얻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오늘 명식은 사유축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재성이 굉장히 왕해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 자, 사유축 방합을 형성했으니 사화는 금이 됐으니까 사화는 용도가 있다 없다. 많은 분들이 사주 회금하게 되면 토도 없어지고 화도 없어지고 오로지 전체가 다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유축 회금이 되게 되면 물론 당연히 금의 기운은 상승해서 세지지만 상대적으로 토는 금을 생겼기 때문에 토의 기운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 축토가 완전히 금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토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화도 사유축 회금함으로 인해서 사중에 있는 병화의 기운이 많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를 100% 못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화가 사화에 통근된다 안 된다. 통근 가능하다. 근데 사유축 회금했기 때문에 회금이 안 됐을 때, 삼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의 통근하는 공력이 있었다고 하면 사유축 회금이 합함으로 인해서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 30%, 40%, 이건 뭐 수치를 정확하게는 뭐 따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사유축 회금했다고 해서 토가 없어지고 화가 없어진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을목은 병화 입장에서는 편인이 해당이 되죠. 편인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을목의 특성은 뭐예요? 화초 같은 것인데 저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쓴목이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약할 때 쓴목 있는 을목을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를 질식시켜서 불을 오히려 꺼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여러분 모두 없어요. 일단 수도 없습니다. 축중 개수 있긴 하지만 이건 수기가 좀 없다. 이제 일단 토니까 얘가 어떤 분들이 이제 축토는 토로 보면 안 되고 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지 않는 소리고요. 축중의 개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수기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화가 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역시나 어저께 병화가 사에 뿌리를 두는 것도 좀 많이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사화 하나만 얻은 거 가지고 일간이 왕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수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사유축 해금에 경금 투출되어 있으니까 재성이 굉장히 왕하죠. 일간은 신약합니다. 그러면 정화가 사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고 재성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약한 정화가 저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운에서라도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운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남자의 경우는 경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정해대운 때는 사해충도 이 정화가 사화가 깨진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축시 역시나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는 사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명은 선택하기 곤란할 것이고, 신축시면 여명이 선택할 수 있어. 여명은 뭐 그래도 목화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도 얻었고 임목도 얻었습니다. 정화가 인사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유축 해금에 수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명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조금 좋아 보이긴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칠살 투출되는 거 이거 매우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묘유상충까지 되니까 개묘시는 오늘 중에 남녀 불문 좋게 볼 수 있는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화의 뿌리는 사화 하나밖에 없지만 인성을 얻어서 정화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것도 남자 같은 경우 한번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명도 한번은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기가 이제 진중개수의 축중개수 이것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대운에서 뭐 임진, 임수, 개수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제 요럴 때 토가 갑오, 대운, 개사, 갑오 이렇게 갑오, 을미가 이제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여명은 좀 선택하기 좀 곤란해 보이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사유축 이렇게 뭐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사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간 자체가 하나의 뿌리를 더 통근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병호씨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일간 정화가 왕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부족한 단점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된 데 사이충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거죠. 근데 남자는 뭐 이민,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선택하는 것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말년에 이제 어디부터 개미 대운, 이제 개미 대운, 이모 대운 이렇게 이제 화운이라고 하는 요 것도 감안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 정민 씨는 크게 좋은 생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그런 거고요. 무신시 일간이 약한 중에 재성 상관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우시도 마찬가지로 사화 하나, 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여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어차피 이렇게 목화운으로 한 60년 동안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의 폭 많고요. 남자의 경우는 선택의 폭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이죠. 기우시는 제가 볼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이건 수기가 매우 부족한 것. 경술시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우도 안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신혜시 같은 경우는 경자시하고 똑같습니다. 남자
이거는 이제 수를 얻었고요. 재성도 얻었고요. 일간만 튼튼하게 되면 뭐 재성과 관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여명으로 갈 때는 좀 수가 좀 많이 보충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뭐 경자시라든가 신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이제 무신시 정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갑진시하고 무신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경자 신해시는 요 운때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병신 정유 요런 운때는 이제 내 아이 뿌리가 사화 하나밖에 없는데 사신합 사유합 요 때는 일간이 많이 좀 약해지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날은 솔직히 좀 그래요. 만약에 반드시 이날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택일로 하기에 이날을 해서 이날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택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땐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목화를 많이 좀 보충하는 것, 이민, 갑진, 을사병호 이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여명의 경우에는 뭐 경자시, 신해시 또는 이제 갑진시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무신시 같은 경우에 여자가 또 상관이 또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자가 상관이 왕하면 남편 덕이 뭐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